사실만 가지고는 증명이 잘 안 돼요. 네. 그럼 한번 다시 뒷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영조 때 얘기를 잠깐 가본다면은 네. 영조가 어릴 때 연인궁 때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것이 형을 갖다 독살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네. 근데 형이 사실 기병을 앓고 있었고 결국 마지막에 형이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갖다 줬다는 거죠. 네. 근데 형을 좋아하는 만한 간장게장을 줬는데 형이 앓고 있는 지병과 간장게장과는 상당히 상극이에요. 네. 먹으면 바로 죽거든요. 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독살설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야 되는 부분들은 영조가 그만큼 의학에 굉장히 밝았느냐.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되게 좀 집요하잖아요. 네네. 영조가 어린 시절 때 읽었던 서적을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보니까 거의 의사 수준이야. 그냥 외과 의사야 이 사람은 그냥.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하나의 설이긴 하지만 네. 정종 독살설에 무게중심을 두고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연산을 돌아봤을 때 연산도 어린 시절 읽었던 책들이 아마 좀 더 그런 유교 경전보다는 좀 더 잡하게 좀 관심이 많았지 않았겠는가. 네. 그렇다면은 우리 배 교수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어떤 왕이 포도청이 아니라 의금부에 가지고 있었던 측면들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분명히 유교적인 관점에서 그 당시에 이런 사건들을 자신이 해결함으로써 나는 분명히 유교적인 부분들을 바로잡겠다는 어떤 대외적인 포석도 있었겠지만은 어떤 연산 자체가 자신의 어떤 그 어려서부터 봤던 지식을 좀 더 한번 자기는 이걸 한번 해결할 수 있어라는 어떤 자신감의 어떤 발로와 표현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역시나 역사교육의 라이원 선생님의 역사 지식의 대방출이 잠시 있었고요. 지금 뭐 그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교수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지금 이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의 과거에 이 사람의 스토리를 구성을 해서 현재의 행동하고 연결점을 찾고, 물론 증명하는 것은 이제 물증 같은 것으로 이제 증명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물증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스토리를 구성을 해내는 것, 이거는 또 프로파일러랑 비슷해 보이네요,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이 보기에는 뭐 잠깐 나오긴 하지만 간장게장 독살설에 관해 잠깐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은 네. 실제로는 그것을 모르면은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수라상을 올릴 때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함부로 세제라고 해서 임금의 수라상에 간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시기부터인가 세제가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면은 그 의심에는 확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할 이유가 없었죠. 네. 그게 이제 수사하는 방식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큰 줄기는 좀 살펴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이었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좀 움직였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있었다라고 어슴풀에는 지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색에 관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조금 더 이 연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최근에 이제 간신이라는 영화가 비교적 좀 최근 영화죠. 당신의 그 임사홍 부자에 관련돼서 막 기생들이 뭐 방중술 나오고 막 이런 뭐 궁녀들 막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채홍사에 관한 이야기를 또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쪽 이야기는 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반대쪽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좀 이걸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 한번 선생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적 팩트 여부를 좀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쪽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 1만 명의 이 운평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이 성적 대상으로 궁여온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음악을 하는 기녀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국립합창단, 국립무용단 이런 사람들을 뽑은 것이고, 1만 명이라는 숫자도 말도 안 된다.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기록,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기록이 연산군 일기라는 것인데, 이게 그 승자의 기록,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연산을 이제 쿠데타로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이쪽 세력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에 있던 정권을 못되게 묘사할수록 당위성을 획득하는 면 때문에 이런 게 좀 강조됐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간신이라는 영화는 제가 사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네. 10번을 봤어요. 정말요? 근데 왜 간신한 영화를 10번을 봤냐면 저 사람 뭐 역사 욕해라더니만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 간신이란 그 영화를 갖다가 홍보하기 전에 이 연산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찍어달라고 영화사에서 요청이 왔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들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간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남다르게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은 역사적으로 먼저 체크를 하자면은 그 당시에 연산이 상당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 세자 시절부터 공부보다는 유흥이나 어떤 시와 그림 뭐 이런 거 좋아했다고. 시와 그림이 네. 굉장히 뛰어났고요. 네. 사실 지금 우리 김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역사란 건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연산은 광해하고는 다르게 사실 우리 역사에서 결국 폐위당했던 왕은 2명 아닙니까? 보통 폐위됐던 왕 뒤에는 군을 붙여요. 네. 근데 광해군과 연산군에 대해서 광해군은 역사적인 어떤 재평가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왜 연산은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사실 더 민감하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광해군을 재평가하는 부분들이 정치적인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재평가 이루어지는데 연산군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네. 누가 봐도 공감돼. 연산군은 분명한 어떤 팩트적인 잘못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 승자적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연산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도 패륜 이런 부분들은 실제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미화하기 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연산군 자체 때 어떤 그런 지금 말씀드린 채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팩트적 체크를 부탁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보통 운평이라고 굉장히 노래를 지금으로 가수 같은 경우죠.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을 운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연산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지금 얼굴이 조금 안타깝게 생기면 네. 내 어떤 흥이 좀 깨져 술 먹다가. 네. 그래서 운평 중에서도 얼굴이 이쁜 자를 갖다 흥청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연산이 입버릇듯이 말한 것처럼 뭐 진짜 뭐 기록에 뭐 1만 명이 어떤 연애를 한다. 그거는 사실상 거의 이제 사실은 팩터가 거의 거리가 멀고요. 네. 실제로 한 1,000명 정도는 모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1,000명 중에서도 얼굴이 이뻤던 흥청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만큼 모집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좀 함량이 미달이 되더라도 일단은 숫자를 채우는 게 좀 급급했던 면이 좀 강했고요. 네. 또 흥청 같은 경우는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왜 운평이 나라를 망했단 말을 하지 않고 흥청이 나라를 망했다고 하냐? 운평은 얼굴이 이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해요. 근데 흥청 중에서도 사실은 왕이 뭐 아무리 연산군이 뭐 야사는 정력의 소유자다라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매일 밤 하루에서 여러 명의 여자와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연산과 사실은 잠자리를 했던 흥청은 바로 천과 흥청이라 부르고요. 네. 연산과 잠자를 하지 못했던 흥청은 우리가 직강청이라서 천과 흥청과 직강청은 하늘과 땅 차이라 불릴 만큼 상당 부분 어떤 권세나 위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그 일반적인 도덕관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거는. 네. 그 성에 대한 탐닉 이야기가 워낙 좀 많아서 또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월산대군의 부인 이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던 그렇죠. 겁탈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월산대군의 부인이 죽었는데 이게 이 겁탈을 해서 이 연산이 겁탈을 해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뭐 죽였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팩트입니까? 사실 이 팩트는 좀 더 역사적인 실록에 좀 의거해서 좀 접근을 하면은 사실은 연산이 큰어머니였던 월산대군의 이제 부인 큰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쏟았던 건 사실이에요. 네. 좀 더 애정을 많이 쏟다 보니까 사실상 그 유교의 나라에서 좀 그 방에 자주 출입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자신의 부인과도 결국 잠자리 할 때도 결국 그 태기를 받아서 결국 잠자리 했기 때문에 요즘같이 뭐 나 부인 보고 싶어 하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도 큰어머니 정말 어려운 자리거든요. 네. 이런 큰어머니 방에 결국 자신의 어떤 그 승지만을 갖다가 대동하고 자주자주 출입했던 부분들이 아마 좀 논란의 소지가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진짜 실질적으로 20살 이상의 연상이라는 점 그리고 연산이 마지막 큰어머니가 어떤 상당히 많이 아팠을 때 이 큰어머니 친동생이었던 박원종을 보내서 치료를 갖다가 하고 옆을 돌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도 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누구도 알지 말아야 할 어떤 일을 저질렀다면 결국 그 친동생을 보내갖고 그걸 보호해주고 하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또 반대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연산의 뒤에 있는 향락을 봤을 때는 이제 이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결국 사대부의 부인을 갖다가 다들 초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베풀어요. 네. 근데 이 사대부의 부인들은 실질적으로 궁궐 구경하는 것이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네. 뭐 우리 김 PD도 만약에 청와대 초청하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가야죠. 그렇죠?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갔는데 좀 연애가 무르익을 무렵 집에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실 중간 마담 역할을 했던 것이 장록수예요. 네. 장록수가 저 여자 어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괜찮은데 하면은 그 여자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남아라. 그러면 연산이 그 방에 들어가서 결국 겁탈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상상치 못한 사대부의 어떤 부인을 갖다 겁탈하는 이런 면들을 봤을 때는 네. 야 이거 큰어머니라 하더라도 결국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얘는 도덕이 없다. 그렇죠. 네, 그런 거군요. 일단 교수님께서 쭉 들으셨는데 먼저 이제 이 성탐닉 관련된 이야기가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성적으로 굉장히 뭔가 그것에 대한 욕망이 세서 막 이렇게 그쪽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을 좀 도구로 내가 이렇게 성을 권능으로 부릴 수가 있어 라는 식으로 좀 그 도구로 권력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런 예도 좀 있는데 지금 쭉 들어보시고 이 연산이 이 성에 관련돼서 이제 좀 이렇게 집착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보시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온평의 얘기라든가 뭐 네. 일정 얘기라든가 성에 그렇게 탐닉을 했다라는 쪽으로는 뭐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네. 그러니까 노는 걸 좋아했다. 그러면 뭐 노는 거 좋아했구나라는 정도. 그것이 이제 또 월산대군 부인으로 넘어온 거는 뭐 그런 정황은 있지만은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거고 다만 어쨌든 뭐 큰어머니 격의 사람과 같이 이제 자주 만났다. 근데 그게 이제 성적인 도덕적 타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네. 자주 간 부분인 거고. 다만 이제 그 뒤에 이제 사대부의 부인들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자기 신하의 부인을 여러 가지 성관계를 해갖고 그 신하를 정치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네. 근데 앞에 얘기는 거꾸로인 거죠. 뒤 얘기가 있으니까 앞에 얘기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네. 식으로 역사를 뒤에 쓰는 거잖아요. 네네. 뒤에 이제 다시 실록을 쓸 때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록을 그렇게 쓸 수도 기록을 쓸 수 있겠다.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간적 순서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어차피 역사는 그러니까 실록은 네. 연산군이 죽은 다음에 쓰는 거니까 네네.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참고 삼아서 이걸 좀 네. 잠깐 말씀드리자면 연산군 일기에 이제 연산군 9년 2월 8일에 이제 써져 있는 걸 보면은 그 연산군이 백마 가운데 늙고 병들지 않은 것을 내수사로 보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가지고 이 기록을 하는 사람이 개인 의견으로 백마 고기가 양기를 돋기 때문이다라는 개인 그 문장을 하나 딱 추가를 박습니다. 이 두 문장이 섞이면은 결국 연산군은 자기의 정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백마를 들여라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기록에 있어서의 좀가 지금 보면은 사실은 언론으로서는 조작이죠, 이 정도면은. 네, 이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것은 네. 그런 팩트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성급한 어떤 확대 해석이나 일반화의 오류를 좀 범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걸 진행을 맡은 우리 김 PD 입장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거론하는 부분들이 역사를 갖다가 기록한 승자 입장에서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맥락을 깔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의도로 깔고 있다는 네.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분에 상당히 좀 동의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박원종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월산대군의 부인의 큰어머니의 동생이었어요. 사실은 박원종은 실제로 연산이 자신의 큰어머니를 되게 아꼈던 만큼 박원종도 많이 아꼈다는 거예요. 근데 박원종은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어떤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자신은 엄청난 총애를 받으면서도 상당히 연산에게 직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연산은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사실 박원종을 내쳤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내쳤으면 되는데 박원종의 어떤 심리적인 면도 많이 건드립니다. 박원종이 썼던 시에서 야 이런 시는 나도 써. 이걸 애들이 쓰는 시가 아니냐라고 인격적인 모독까지 결국 서슴지 않게 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반정, 이 박원종이라는 사람이 결국 반정의
최고 주인공이거든요. 네. 자신의 어떤 그런 반정을 갖다가 오히려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교 나라든 조선이라는 나라든 결국 어떤 쿠데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조선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충과 효에 결국 성리학의 근간을 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산이 그래 일반적으로 왕이란 권력을 가지고 젊은 여자를 취했어. 이거는 결국 누구나 용인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왕조의 나라에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큰어머니를 강간하고 임신까지 시켰어? 라는 부분을 만약에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네. 이건 분명한 어떤 반정 쿠데타의 어떤 분명한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치 쿠데타를 좀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명분으로 오히려 사용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우리 배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연산이 어떤 성적인 어떤 탐닉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또 우리 김 PD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보통 성을 갖다가 탐닉할 땐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우리 김 PD님은 어떤 이미 보실 때는 되게 얌전해 보이시고 하는데 또 저런 분이 반전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진짜 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뭔가 해볼 수 없는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을 갖다가 그냥 내려놓고 자신을 갖다가 타락과 방종에 맡기는 성의 타락이 있거든요. 고려시대 충자를 가졌던 왕들은 원나라 간섭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이었어요.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대표적인 분들이 충혜왕. 충혜왕 같은 경우는 연산에 비하면은 사실은 연산은 충혜왕에 비하면 굉장히 귀여운 분이시죠. 네. 충혜왕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강간한 사람만 거의 100명이 넘어요. 연산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사실은 진짜 그런 충혜왕조차도 사실은 초반엔 정치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다는 거죠. 네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성에게 빠지면서 자신을 갖다가 내려놓는 타락에 네.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면 연산은 좀 달라요. 연산은 분명히 적통이었고요. 네. 연산이 결국 가졌던 권력은 누구도 연산을 비판할 수 없는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력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에 빠졌다는 부분들은 두 가지 측면밖에 없는데 진짜 성을 좋아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신이 어떤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애정 결핍 이런 애정 결핍이 사실 어렸을 때 어머니 애정 결핍이 있는 애들이 여자친구를 만날 때나 뭐 부인을 만났을 때 여성의 상징이었던 가슴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상징이 네네. 가슴 아닙니까? 그걸 네. 좀 집착한다는 어떤 결과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을 갖다 어떤 정복하는 그런 면도 좀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연산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하나의 이유가 분명한 자기의 권력이 있었고 그걸 좋게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은 그걸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타락과 타락의 길로 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나중에는 자신도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뭔가를 훔칠 때는 어려워도 한번 훔치고 나면 굉장히 쉬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신도 멈출 수 있는 어떤 브레이크 장치가 조금 더 고장난 게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뭐 원인이야 이게 저희가 뭐 크게 이 사람 개인의 것이든 아니면 혹은 뭐 이게 뭐 말 그대로 이제 사대부두를 어떻게 좀 제압하기 위해서 그 뭐 부인을 취했든 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어느 순간은 넘어가 버리는 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뭐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 선을 넘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식으로 네. 선이라는 것은 왕권이 강화된 왕의 입장에서 그 선이라는 것을 설정할 때 뭐 왕의 법도 뭐 유교적인 법도에 의해서 설정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종 시대와 그 넘어가는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그쯤에 유교 질서가 형성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혼인 풍습 아니면 도덕적인 모랄은 좀 달랐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하들이 왕한테 지키라고 하는 모랄이 있는데 지들은 안 지켜. 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니들도 안 지키는데 왜 나한테 지키라 그래? 라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성적 일탈을 한두 번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그게 아주 상습적으로 진짜 뭐 수십 명을 했다고 하면 그건 진짜 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것이 제한된 숫자라고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은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 당신들의 성적인 모랄에 의해서 형성되는 정치 권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일종의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거는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신하의 부인을 이제 뭐 취하면 뭐 표현을 취한다고 네. 하면 네네네. 그 부분은 좀 이제 다른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라이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결핍에 대한 부분이 계속 겹쳐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이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사실은 뭐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살짝 뒤로 밀어놓고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